결혼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인재상인지를 명확하게, 야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, 일주일에 5번 소개팅 돌려, 막 이렇게 하거든요. 또 이거는 또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막 돌아, 5층까지 돌아. 그럼 어때? 별로긴 한데 좀 2층에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해. 이런 식으로 결혼할 상대방을 고르면 큰일 난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안했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, 오늘은 좀 결혼 수업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. 네, 결혼한 입장에서 이건 꼭 알고 가야 된다, 그리고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,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,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담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나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.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다가 뒤돌아보니까 38, 39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. 저 말고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알 거예요. 결혼을 함에 있어서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 때라 함은 정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고, 내가 좀 물질적으로, 그리고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상태고,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 시장에 나와서 결혼을 하고 하는 건데, 이게 너무 늦어져 버리면, 이제 39살에 결혼을 하려고 했어, 시장에 나왔어. 근데 매물이 없을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픽을 안 할 수가 있어요. 여자의 경우에 특히나 정말 나이가 중요하다고 내가 결혼정보회사 이런 사람 가지 마세요 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우리가 아무리 여자는 괜찮아, 예쁘면 괜찮아 라고 하는데, 예쁜 거랑 나이랑 또 별개다? 진짜 내가 느꼈어. 특이 케이스 아니면 조금 소개팅에서 이렇게 짤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왜 우리가 그런 걸 겪어야 되냐는 거야. 실제로 나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고 봤고 이러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말 듣지 마세요. 더 놀아, 결혼 늦게 해, 여자의 나이는 와인이야, 뭐 난 결혼 늦게 하는 게 난 좋더라, 이렇게 말하는 유부녀 언니들 있죠. 믿고 걸으세요. 믿고 그 사람이랑 손절하세요. 진짜 그렇게 뭔 소리야, 안 돼. 전 동생들이 뭐 얘기하면 내가 맨날 이래요. 야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, 일주일에 5번 소개팅 돌려, 막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런 거를 또 염두에 두시고, 여성분들께서는 20대 후반부터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.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, 이제 소개팅이나 결정사나 자만추나 이렇게 결혼할 상대방을 이렇게 찾잖아요.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, 진짜 제가 말할게요. 소개팅 100번 나가기. 소개팅 N번을 계속 늘려가지고 소개팅만 계속 나가면서 내가 원하는 왕자님 어디에, 이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내가 뭘 사고 싶은지 모른 채로 쇼핑하면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. 예를 들어볼게요. 1층을 돌아. 막 돌아. 근데 이건 이래서 별로고, 이건 저래서 별로고, 이거는 비싸서 별로고, 이거는 너무 싼데 싼마이티 나는 것도 별로고,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, 이러면서 1층을 도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야. 그래서 킵해놔. 일단은 이거 킵 하고서 또 2층을 돈다? 2층을 도는데 또 이거는 또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막 돌아. 5층까지 돌아. 그럼 어때? 별로긴 한데 좀 2층에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해. 이런 식으로 결혼할 상대방을 고르면 큰일 난다. 상대도 안다. 절대 안 된다. 그게 뭐냐는 거예요. 이거는 뭐냐면, 왜 이렇게 1층, 2층, 3층을 돌다가 2층 거에 있는 걸 선택을 했냐면, 내가 뭐가 필요한지,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쇼핑을 했기 때문이에요. 결혼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확고하게 어떤 스타일이 좋고, 나는 어떤 결혼을 원하고 어떤 상대방을 원하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, 이 사람은 이래서 별로고 이 사람은 저래서 별로고 계속 단점만 찾게 된다니까. 그래서 나는 솔로 나오고, 그렇게 소개팅 100번 했다고 얘기하고, 소개팅 100번 했는데도 상대자를 못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. 내가 원하는 사람은 갑자기 틱 나오는 게 아니라,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쇼핑을 가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내가 낚시용품이 필요하면 낚시용품 가게로 가는 것이고, 내가 만약에 뭐 피자를 먹고 싶다면 피자 가게 가는 거,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, 내가 피자를 먹고 싶은데 갑자기 뭐 공구점에 갈 수도 있는 거, 그렇다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래서 나는 말씀드려. 이상형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지 돼요. 이상형 리스트 제가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.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, 자, 이상형 리스트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,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3개랑, 이건 진짜 있으면 안 돼 3개. 이 3가지를 적어야 돼요. 근데 저는 좀 디테일할수록 좋아서 전 13개를 적었었거든요. 13개 맞나? 12개인가? 아무튼 그렇게 적었는데, 그렇게 이상형 리스트를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검사라는 방법 말씀드릴게요. 검사는 뭐냐면, 내가
쓴 이상형 리스트 중에 상충되는 건 없는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돼. 그게 뭐냐면 가정적이고 착하고 순하고 내 말 잘 듣는 남자인데 리더십 있는 남자 이렇게 써버리면 상충한다라는 거야. 아니 가정적이고 내향적이고 내 말 잘 듣고 수긍 잘하고 애견남을 원했으면서 갑자기 리더십이게 나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야. 그래서 그냥 찍 긋고 알았어 내가 이거 애견남을 원했지? 그러면 리더십? 그래 내가 하드캐리 하자.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이상형 리스트는 그렇게 적는 거야. 내가 원하는 상이 있으면 그걸 적고 그 중에서 뭐 2번, 8번 상충 4번, 6번 상충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 그래 이거는 착한 도둑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건 상충된다. 이거를 명확하게 쓰셔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거야.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여자분들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결혼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들기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할지 어떤 사람이 인재상인지를 명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. 근데 그것도 있다. 내가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해봤어. 근데 내가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움이 없을 수 있어. 경험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진짜 경험치가 없어서 내가 모를 수가 있어. 그러면 연애를 좀 더 해보셔야지 돼. 지금 결혼할 상대자를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랑 맞을지를 일단 연애를 먼저 해보셔야지 돼. 그래서 결혼 전에 최소 결혼 2-3번 정도는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은 드리기는 해요.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.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맞고 좋은지 기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가중치가 있고 어떤 것이 선행하는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는 만나봐야지 알아. 모른다는 거야. 그런 남자들이 있어. 제 남자의 친구들 중에 카리나 진짜 성격 개차반이어도 카리나면 내가 데리고 산다 이러는 남자애들이 있고 남자애들 중에 외모를 많이 안 보는 남자애들이 있어. 근데 걔네들은 겪어본 거야.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고름을 짠 거야. 여자가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아주 힘들게 한 거야. 아주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은 이제 가중치가 바뀌죠. 성격이 우선한다. 외모가 가중치가 아니다. 이 외모는 있으면 좋은 건데 이게 1순위는 아닌 거야. 외모가 1순위가 되면 성격을 참아야 되잖아. 근데 그런 건 있어. 내가 외모에 대해서 정말 결핍이 있고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예쁜 여자 난 미스코리아 아니면 안 만나. 나는 174 이상 아니면 안 만나.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이 있어. 그러면 뭐야? 가중치가 외모인 거야.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카드 주고 뭐라고 여자가 뭐라 해도 그냥 귀여미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나만의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게 확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그 요즘 퐁퐁남 이슈 있죠. 그런 것도 그래서 나타난다고 봐. 내가 만약에 그 퐁퐁남이란 말도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이 여자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두고 들어갔어. 이 사람 성격 그지 같고 이래서 들어갔어. 그러면 달게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안 만나면 되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내 선택에 대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게 앞서서 일단 연애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내가 어떤 여자가 맞는지 어떤 남자가 맞는지를 만나보셔라. 만나본 후에 이상형 리스트를 적어본다 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을 말씀드릴게요. 제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거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 좀 적어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제가 결혼할 남자를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조금 체크를 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.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상대자를 체크를 할 때 항상 술을 많이 먹여봤거든요. 술을 겁나 먹여봐.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정말 취약해져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그걸 봐야지 된다라는 거야. 그래서 막 어른들도 이 남자 결혼할지 말지 이 사람 어떨지를 인성을 파악하려면 술을 먹여봐라 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술 막 꼬장 부리고 주사 심한 사람도 있고 저희 OSC 같은 경우에는 술 먹으면 자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술을 좀 먹여보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술을 먹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누구를 테스트한다라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알아본다라는 거지. 우리가 같이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방어기제, 그 사람의 어떤 특수성, 그 사람의 약간 취약점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.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을 어떻게 푸는지 봐야 된다. 그래서 일단 싸워봐야 돼.
저는 진짜 끝까지 그냥 바닥까지 싸워보긴 하거든요. 일부러는 아니고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날 맞춰준다, 이 사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안 드러내고 굉장히 맞춰준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한번 갈등이 생기면 진짜 지구 끝까지 해서 완전 바닥까지 보는 편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가 그런 갈등에 대해서 갈등 누구나 싫어하지, 스트레스 받지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야.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.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싸워보는 것도, 안 싸워보는 커플이 건강한 거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싸워보고 갈등 해결도 해보고 그런 커플이 굉장히 건강한 커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든 일을 같이 겪어보는 게 좋은데, 힘든 일이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이 뭐가 있어. 우리 다 자차로 다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지. 그리고 우리 교통 잘 돼 있고 없잖아. 우리가 힘들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, 힘든 여행을 좀 해보세요. 엄청나게 힘든 여행을 같이 해본다라면 이 사람의 바다, 이 사람의 어떤 방어기제, 이 사람의 어떤 취약점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어. 그리고 그런 힘듦을 통해서 서로 견고해지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힘든 거 같이 경험해보라고 추천드릴게요. 가치관이 맞는지도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고, 내가 아이를 좀 이렇게 낳고 원해. 근데 상대가 안 원할 수 있고, 이렇기 때문에 가치관을 좀 봐야 돼. 왜냐면은 이게 먹고 사는,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시 생각한 건 이 사람 앞에서 내가 감정이 솔직해지냐 이거예요. 어떤 사람이 있어. 어떤 사람이 내가 이상형이래. 그래서 나는 막 너는 이래서 좋아, 네가 이래서 좋아, 이렇게 막 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. 근데 나는 속으로 너무 불편한 거야. 너가 흰 색깔 드레스를 입고 왔을 때 여신 같았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다? 근데 난 여신이 아니고 내 성격 알죠? 겁나 ESTP 테토녀고 그냥 털털하고 그런 앤데 이 사람이 이래버리니까 너 너무 여성스러워 이래버리니까 얘 만나면 계속 화장을 하고 드레스 입고 흰 색깔 원피스 입고 그렇게 됐더라니까. 그래서 느꼈죠. 이 사람이었으면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, 그래서 오래 못 갔거든요. 하물며 연애에서도 그렇게 불편한데,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이 생활인데 얼마나 깨는 일들이 많겠어. 갑자기 자다가 방구를 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내 방어기제나 성격 같은 게 드러날 수 있는 거고, 그렇잖아요. 내 습관이 좀 그럴 수 있는 거고,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랬을 때 내 감정을 100%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냐,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지. 너무 예민한 여자야, 너무 예민한 사람이야. 그러면 조금은 둥글둥글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는 거고,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너무 예민하고 화가 많고 이래. 그럼 둥글한 여자 만나면 좋고, 내가 둥글둥글하고 나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여자야. 그러면 조금 테토남이어도 내가 상관없는데? 난 제가 뭐라 해도 별로 상관없어.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탁월함이 더 멋있어.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랑 고를 하는 거지. 예,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결혼하기 전에 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분명 있다고 봐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꼭 잡고 가셔야지 돼요. 아시겠죠? 네, 그래서 제가 말하려는 그런 에센스는 다 뽑아드렸어요. 아시겠죠? 첫 번째, 괜찮은 사람이 없어 하면서 소개팅을 막 100번 한다? 그리고 막 결정사 돌리고 막 돌려 이러면서 계속 막 구천을 떠드는 귀신처럼 막 떠돌다가 이번 생에 글렀어, 야 소주나 한잔 하자, 이렇게 된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야.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? 문제는 뭐다?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른 채 백화점에 가서 계속 살 거 없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살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야.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.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남자분들 말씀드릴게. 내가 카리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? 그러면 그 카리나의 단점, 이거 내가 예시로 든 거예요. 예쁜데 조금 얼굴값을 하는 여자 vs 착하고 내 말 잘 들어주고 착한 여자. 내가 그중에서 고르라는 거야. 내가 양자택일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삶은 양자택일은 아닌데 어떤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를 가지지 못할 수가 있어. 자, 예를 들어볼게요. 이 여자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여자야. 근데 이 여자한테 조금 근검절약, 생활력을 요구할 수 없는 거야. 물론 두 개가 있으면 너무 좋죠. 저처럼
생활력이 강하고 열심히 살고 이런 여잔데, 이런 여자한테 좀 판파탈적이고 막 섹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막 유혹적이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돼. 그리고 이 여자는 다정하고 너무 착하고 내 말 잘 들어주는 여잔데, 그 여자한테 이 여자는 독립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왜냐, 그게 상충되니까. 그걸 갖고 있으면 다른 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,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리를 해보셔야지 되고, 그 다음에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30대 중반이어도 망한 결혼보다는 그냥 결혼을 늦게 하는 게 나으니까, 경험이 부족하거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런 여자분들 혹은 남자분들은 연애를 조금만 더 해보시고 그러고서 결혼 준비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결혼 준비라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자립을 하고 세팅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, 그 말도 맞는데 플러스로 내가 연애를 사랑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,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들로 연애가 잘 안 돼, 그럼 결혼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고 그거 먼저 세팅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결혼을 굉장히 추천하는 결혼 미세이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을 제가 결혼을 31살부터 준비라고 하면 좀 웃긴데, 그때부터 좀 세팅을 했고, 그래서 모든 그 기준이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결혼, 잘한 결혼, 결혼을 잘하고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 하자라고 포인트를 준 만큼 어떻게 보면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아줌마가 얘기를 해봤고요. 네,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나누면 좋을 만한 그런 개인적인 성공 사례, 실패 사례를 같이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!